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나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는데 녹화에서 계속 보실 수 있다고요. 저 오늘 말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버벅대면 안 되는 거고 막 그런 건가요? 어떡하죠? 잘하실 거예요. 네, 긴장돼요. 얼굴 아는 선생님이 여기 한 분 계시고 양혜찬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다 처음 뵙네요. 네. 네. 아주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카운슬링 센터로 레지던트와 전문 상담소로 오시면 계속 같이 그때는 동료로서 일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도 바라겠고 그다음에 상담센터가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좋은 데도 많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계속 상담 쪽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죠. 모르시나요? 나이 안 보이나요? 네. 머리 염색을 하지 말 건데 됐나? 어쨌든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50에 상담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이 나이에 상담 대학원 들어온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아직 상담하고 있어. 그래서 네,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능 검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심리 측정과 평가를 배우면서 오늘서부터 검사 시작이신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검사들 배운 것들이 있으신가요? MMPI. 네, MMPI 배우셨고 그것만 배우셨어요. 그리고 HTP, SCT? 이제 발표 이제 하시는군요. 검사에서 발표하시나요? 그냥. 네. 그 검사 그거 발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팀별로 검사해 보셨어요? 네. HTP? 그렇죠. 반드시 검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죠. 공부 먼저 하고 검사하시면 안 되고 검사 먼저 해보고 내용을 모든 상태에서 검사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염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오염이 되면 안 돼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도구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실은 안 되는데 보여는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이제 떡하니 임상심리사 1급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왔고요. 제가 임상심리사를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땄어요. 대학원 들어오기 전부터 수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습치료 과정을 하면서 학습치료 초급, 중급, 고급을 다 했는데 거기서 고급 수료하니까 전문가 자격증인 건데 고급 수료하니까 임상심리사 자격증 2급을 따갖고 와야 임상학습 심리사 전문가 자격증을 준다고 그래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서 왔더니만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자격증을 못 따서 임상학습심리사 1급인데 그분 덕분에 제가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그분 밑에서 정신과 의사셨거든요. 그분 밑에서 2년 수련 받고 임상심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급을 따서 그래서 이렇게 떡하니 신기해요. 저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PPT에 저의 이력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자랑스럽지 않지만 제가 여기 보이기도 하는군요. 네. 상담대학원 졸업하고 마음챙김 저기는 마음이 안 써져서 마음이라고 그냥 썼는데 몸감안해서 마음챙김 상담 센터에서 아이들 바우처 놀이 상담 2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금연지원센터하고 트라우마 센터에서 2년 입원해서 3년 동안 상근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취직된 게 무엇로 했냐면 임상심리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좋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아직은 한상심이나 한상은 자격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임상심리사 병원 쪽에서는 상담사도 쳐주지만 임상심리사를 더 많이 쳐줘서 대학에 있는 병원과 함께 하는 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를 선호하고요. 저기는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상담사가 뭔지 알고 그래서 대우 받으면서 일을 했고 대우 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월급도 괜찮았어요. 일반 센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임상심리사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 과목 들으면서 이 과목 이게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심리 측정, 심리 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심리 검사를 알고 있으면 상담할 때 많은 자원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제가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상담 쪽에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임상심리사를 좀 땄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해석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연배 분들은 어쨌든 공부해서 심리 검사를 이해하면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자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따시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고요. 그게 배우면 더 잘 받아요. 그다음에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ADHD 무슨 뭐 그런 것들 다 판별하고 하는 것은 임상심리 전문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젊으신 분들은 도전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어쨌든 심리 검사를 볼 줄 알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 과목을 들으시는 것처럼 심리 검사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도구 하나를 갖게 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목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지능검사부터 먼저 하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들어가려면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능은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걸까요? 이게 다 성격 둘 다. 둘 다요. 어느 것이 더 많이 좌우를 할까요? 후천. 네. 후천. 네. 선천. 와, 네. 후천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기는 머리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봤던 책들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와. 선천적이다, 후천적인 게 조금이다. 막 이렇게 반반을 해보는, 반반이 나오는데 막상 공부를 더 깊이 해보고 검사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선천적인 게 조금 많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났는데 그게 좋아? 그러면은 머리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좋아질까요? 또는 IQ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도 그것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까요? 어떨 것 같은데요?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어, 자기 인식이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IQ랑 고등학교 때 IQ가 틀리거든요. TV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예, 예. 와우. 제가 아니고 저희 아들. 그러니까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네. 기능 검사를 했을 때 훨씬 좋았어요. 네. 그래요. 그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거의 한 20 정도. 20.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력을 네. 했네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 20 이상 좋아지는 거는 좀 쉽지는 않기는 하는데, 갖고 있는 지능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기는 해요. 20이면 좋아질 수 있을 만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노인네 분들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씩 20분, 30분씩 연습을 시키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뇌 가소성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된 책, 옛날에 스펀치라고 해서,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도 하고, 네. 저기다. 네, 네. 이 책에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매일매일 연습해서 20일 이상 연습을 하면 머리가 10 이상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30, 40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천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지만 어쨌든 연습하고 훈련하고 주의 집중력 있게 노력을 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가 학습된 능력인가? N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의 지적인 행동은 현재의 환경이 자극하는 한편 과거의 경험이나 유전적 소질의 산물이다. 유전적 소질이 많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것이고 거기에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환경에서 자극되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있어요. 타고난 지능은 이미 높은데 아기 낳고 나서 엄마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가 좀 방치가 됐다거나 그러면 타고난 지능이 110이었다고 하더라도 걔는 어휘력이나 이런 게 많이 좋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연습하고 엄마랑 대화하고 막 이렇게 훈련하고 하면 30 이상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타고난 지능이 개발이 안 돼서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지능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자극을 끊임없이 주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야 자기 지능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또 특별한 연습을 좀 시키면 그러면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 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처음 이렇게 만드신 분이 스피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때 이분이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능이 뭘까 막 찾다 보니까 지능에는 어떤 한 가지 공통 요인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일반적인 요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너럴 팩터라고 해서 G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S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찾게 돼서 스피어만 그러면 이요인설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네. 뭐지? 혹시 그 지능 검사, 심리 검사 관련해서 수련을 받거나 지능 검사 강의를 들어보셨던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유동성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이 있는데요. 유동성 지능은 외우기 쉬워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네, 시험에 나와요. 제가 임상심리사하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어느 거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우기 쉬운 게 유동성 지능은 유전적, 그다음에 신경 생리학적인 것에 영향에 의해서 발달이 되는 지능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은 경험, 환경,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결정성 지능이에요. 네. 그래서 타고 태어난 것이 있지만 거기에 환경이 자극이 주어져야 더 많이 발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다가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지능 검사를 처음 했던 사람이 비네 시몬 검사하고요. 이분은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 심리 검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학업과 관련됐으니까 또래보다 과제를 잘하면 정책 연령이 높다라고 해서 요런 수식 생활 연령분의 정책 연령 곱하기 100으로 해서 지능 지수를 산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언어적인 검사로만 이루어져서 맥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비언어적인 지능도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맥슬러 지능 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지능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비넷라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 적응하며 결과를 비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해서 얘가 시험에 나와요. 개인이 한 목적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웩슬러가 개인이 목적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효과적으로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능력 이렇게 웩슬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능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하고 계셔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비례 검사는 단점이 언어로만 되어 있고 아동들 중심의 검사였어요. 그래서 웩슬러가
성인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동용, 그 다음에 성인용, 그 다음에 어린이용 검사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능 검사가 이렇게 엑스라 지능 검사가 이렇게 1946년부터 지능 검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1년에 레인지 5, 네, 5가 출판이 됐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 지금 임상심리사 수련 받고 계신데 지능 검사 뭘로 배우셨어요? 하였어요. 사로 배우세요? 좋아요. 네, 네, 네. 사로 배우시죠? 그렇구나. 네. 얼마 전에 카운슬링 센터에서는 지능검사 강의를 하면서 5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수련 받을 때 3를 배웠어요. 그래서 3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네,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두 가지를 배우고 언어성 지능의 특징은 뭐고 동작성 지능의 특징은 뭐야? 그래서 언어성 지능을 잘하면 학습 환경이 좋아보고 막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언어성 지능이 좋은데 동작성 지능이 낮으면 그러면 이 친구는 우울의 가능성이 많겠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막 이래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랬는데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필드에 나와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4가 나와가지고 제가 시험을 볼 때는 4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5가 나왔대요.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를 실시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심리검사 그 심리평가 보고서 슈퍼비전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 거기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몇 명은 안 모이지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다 4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5가 개발이 됐지만 네, 5가 개발이 됐지만 4에서 5로 변환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말미에 5의 특징을 아주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4를 알고 나면 5를 이해하시는데도 많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 3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지능 검사가 많이 활용될 때 3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슈퍼바이저 분들은 3에 대한 임상이 많아요. 그 결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긴 할 텐데 그 결과에서 해석하는 거 말고도 임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3를 많이 갖고 계시고 4는 이제서 좀 그런 결과치가 누적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또 5가 나왔거든요. 근데 4의 단점이 좀 많이 좀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2, 3년 후에는 5를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임상심리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보시면 4로 시험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시자마자 취직을 되면 4를 사용하실 거고, 2대 센터를 오픈해서 새로 지능검사 도구를 사시며 5를 사실 거라서 옮겨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저는 3과 4와 5를 다 공부한 아주 힘들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웨스트라 지능 검사가 왼쪽에 있는 거는 웨스트라 지능 검사 외국에서 지금 나온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한국에 와서 적용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국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다시 검사해서 한국에 맞는 문장으로 글귀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의 시간적인 차이가 이렇게 위에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고, 네, 여기 보면 2019년에 5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출판은 2021년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윗씨는 영유아는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성인도 4를 쓰고요. 아동만 지금 5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계속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네, 네. 저는 참 재미가 없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풀배터리 검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풀배터리 검사 뭐뭐 있나요? 제가 숨좀 쉬려고. 풀배터리 검사 뭐뭐 있나요? 네, MBTI, 애니어그램, HTTP, 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시면 네, HTTP, TI,
TGI, 네, 네, 네. TCI, 그 다음,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노르상. 네, 네, 네. 노샤 검사, 네. TH,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죄송해요. MBTI와 애니어그램 풀배터리 검사에 안 들어가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풀배터리 검사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이 어려운 건 지능 검사. 1시간 반 걸려서 검사해야 되죠. 그리고 검사는 쉬운데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로샤 검사. 네. 그리고 나머지는 MMPI, HTTP, SCT, 그다음에 BGT, 네, 네. BGT, 벤더 게스탈트 검사. 네, 네, 네. 도형 10개 보고서 그리는 거. 아주 중요한 검사라서 걔를 1번으로 해요. 보고 10장의 종이를 보고서 그리는 건데 그거 보고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 신경심리학적으로 뇌의 기질적인 문제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GT 검사를 제일 처음에 해서 기분을 좀 달래놓고 그다음에 지능 검사가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검사 플라테리 검사가 35만 원이라고 하면 지능 검사는 20만 원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샤 검사는 정서 검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MMPI하고 HTTP랑 KFD랑 SCT를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후서 검사기도 하니까 이해를 하고 거기다가 그 검사에다가 로샤를 합하면 정서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의 신체 상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로샤 검사는 굉장히 놀라운 검사예요. 이 사람이 내향 외향 MBTI에서 말하는 내향 외향이 아니라 겉으로는 내향이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로샤 검사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검사고 그다음에 지능 검사가 굉장히 우수한 검사고 나머지는 작게 작게지만 또 투사 검사들은 아주 간단한 HTTP는 간단한 검사지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아, 네, 시험. 네. 그래서 네, 시험한다고 하면서도 요건 네, 이 설명 여기서 왜 했냐면 지능 검사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고 전체 풀배터리 검사하면 2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지능 검사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나머지는 1시간 안에 다 되고 얘만 1시간 반 걸리는 검사예요. 네. 그런 검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웨이즈라고 하는 검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검사인데 그때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이거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웨이즈 4가 공통성 이렇게 제가 단락을 4개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4가지로 나와요. 네. 4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3도 공부하고 4도 공부했는데 지금 5가 나와서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4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동은 4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5도 간간히 생긴다고 했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냥 4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 거 4로 지금 설명하려고 4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어른 검사로 설명해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3는 검사는 요 왼쪽, 그다음에 4는 오른쪽이라고 보고 하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라고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넣어왔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인사팀리사나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거 시험 보고 도전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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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 지능 검사에 대해서 오늘 처음 설명 들으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들으셨었어요? 아, 네, 5 들으셨군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능 검사를 사용을 하시려면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되고요. 한 번 들으면 개념만 파악이 되고 또 한 번 반드시 임상심리사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대략적인 거 말고 이틀짜리 워크숍을 가서 정식으로 이거 사용해 보시고
언어 말하는 것까지도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반 정도는 내검사도 하거든요. 반 정도는 내검사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들으시는 거는 전체 한 번 개념을 뜨시는 거, 그다음에 임상심리사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워크숍을 가셔서 반드시 들으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후배님들 중에서 그냥 공부에 지필로 공부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도 다섯 번 반을 듣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기는 하지만 공부 안 하고 다섯 번 공부하면서 제가 기억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뭐예요? 검사하려고. 그렇죠? 검사하려면 검사를 직접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냥 필기만, 지필만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은 숨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언어성 검사는 상식, 숫자,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이라는 검사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과거 학습, 학교 교육, 주의 집중력, 청각 기억, 언어 발달,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요. 동작성 검사에서는 시각적 기민성, 계획력, 주의 집중력, 운동 협응력, 정신 운동 속도, 동작성 검사, 느낌에서 오듯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됐나 하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알았었고요. 자, 그리고 병천지능 같은 거 시험에 나오는 애들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웨이지 4를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두 개가 삭제가 됐고요.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유지된 거 이만큼 있고 새로 만들어진 거 이만큼 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웨이즈 검사, 성인 검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아동력, 포워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지능, 나 알게 얼마야 라고 하는 건 전체 지능을 말하는 거고 아마도 그게 스피어만 해서 지효인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그거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체 지능으로 알게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외워야지요. 그래서 언지작처 이렇게 해서 외우고요. 언지작처 이렇게 외우고 언어 이해 지표 영역에 공공어상이 이렇게 외워요. 저희 이거 시험 보려면 그다음에 지토 행 텃밭 뭐 이렇게 외웠어요. 전에는 퍼즐 맞히기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얘는 이거 참 발음이 안 되는데 어쨌든 숫자와 산수 이건 따로 외워지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 처동기 처동기에서 저렇게 외워가지고 쟤는 여러분들 청상을 보거나 임상심리사를 보거나 다 외우셔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능은 저렇게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과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검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상담센터가 여기 한국하원실링센터하고 서울에 있는 다음 상담센터라고 연대 출신자들이 있는 거기 센터에서 의상심리사로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ADHD 판별을 받았던 아이가 약을 안 먹고 있다가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하러 오겠다고 왔어. 저한테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아이를 검사를 하면서 검사 안 하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그 아이와 엄마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상담사 분한테 의뢰가 된 거여서 상담사 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ADHD 내가 판별할 수 없다. 약 먹을 거고 안 먹을 거면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셔라. 그랬는데 상담사분이 이 수업을 안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전달을 해서 제가 두 번이나 사양했는데도 저한테 와서 전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리검사에 대한 거를 알면 제가 한 말을 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심리평가를 하려면 검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면담해야 되고요.
그 아이가 검사를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고 엄마랑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심리 검사로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확진을 하는 건데 면담 빠진 상태에서 행동 관찰과 심리 검사만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왜 검사를 하려고 하는지 딱 그거 하나밖에 몰라. ADHD 2년 전에 판별 받았는데 지금 약 먹어도 될까요? 지금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심리 검사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상담사분은 제가 2번이나 사양을 하니까 저한테 삐져 계시고 게다가 나중에 검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설명하니까 그때서 알아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 검사를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대충 감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아까 여기에 이제 검사들이 소검사가 쭈루룩 있는데 여기 위에 검사가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얘는 뭘까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네. 네. 얘는 주요 소검사 겸손하셔서. 예, 얘는 주요 소검사 반드시 하는 검사. 그 다음에 얘는 보충적으로 더 해도 되는 검사. 그런데 그 검사를 언제 하냐면 이것만 해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이걸 그러면 언제 하냐. ADHD 아니면 뭐 특별하게 주의력이 좀 더 산만한 것 같아요. 뭐 이해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얘를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이 검사 중에서 어떤 부분을 못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 그럴 때 얘네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이 검사하는 사람이 보충 검사를 더 할지 말지도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이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심리평가를 하는 3요소 말고 4요소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면담 아주 많이 중요해요. 행동 관찰 아주 많이 중요해요. 심리검사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땄어도 자격증만 땄다고 바로 검사하면 좋지만 그때는 검사할 때 검사는 혼자서 하지만 심리평가 보고서를 혼자서 판독,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전문적인 능력이 아직 임상심리사 2급 땄다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전문성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심리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거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PPT 한 장을 더 안 만들려고 면담 부분에 조금 더 내용을 넣는데 내용을 밑에다가 자, 심리검사 하러 오면 사전에도 조금 알기도 하지만 심리검사 하러 오면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 건너뛰시는 분들 많아요.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심리검사 왜 하러 왔는지 지금 뭐가 힘든지, 호소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랬는지, 심각한 정도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발달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가 지금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발화나 이런 거 어떤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의 정서, 기분 상태. 우울한 애들 조금 침울하게 웃겠죠. 혼자 있을 때는 막 얘기하는데 엄마 있으면 약간 또 의기소침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면담에서 지금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관찰에서 저희가 심리평가 보고서를 쓰면 맨 첫 줄에 그래요. 상기 수검사는 또래 정도의 몸무 또래 정도의 몸의 상태를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고 왔냐까지도 서술을 해요. 첫 줄에 그거예요. 그래서 나랑 첫 번째 말을 하는데, 네, 눈 맞추고 인사를 잘했다. 눈 맞추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행동 관찰 굉장히 중요하고, 복장, 위생 상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반응, 바로바로 하는지, 기다렸다가 힘들었다가 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검 태도에서 검사자하고의 상호작용, 부모에 대한 아동의 행동,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수행 태도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검사했던 재수하는 학생들 둘을 검사를 했는데 아시는 분이어서 이제 일주일 사이로 검사를 하러 왔는데 하나는 외국 다니는 친구였고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였고, 얘는 공부 잘하는지 알고 있었고, 얘는 공부를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성적은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심리 검사를 하는데, 공부 다 웬만큼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수행은 보였어요. 그런데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그 친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냈어라고 하는데 나 한 번 해볼래요. 한 번 해볼래요. 끝까지 하는 친구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선 보고서 다 써가지고 다 줬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외고 다니고 하니까 공부 좀 잘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외고는 다니는 친구였고 근데 이 친구가 평균 100, 지능검사 평균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100이고 100에서 110 이상을 했는데 11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머리가 이렇게 좋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능검사 하는 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더 막 사기 진작해서 공부할 수 있게 엄마한테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악착같이 하니까 저도 점수 매기면서 1점은 더 줬을 것 같아요. 네, 중립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자,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좀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조금 못하고 저기서 조금 못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100보다 조금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안심하고 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전달을 했는데 엄마는 잘 받았는데 아이가 화가 났어요. 삐졌어요. 그래서 상심했어요. 그래서 저랑은 그 이후에 말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심리검사 하는 사람들 저랑 아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이렇게 끈질기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써드렸는데, 이 아이는 정말로, 학교는 얘가 조금 더 잘 가긴 했지만, 이 아이는 정말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아이. 네, 그래서 행동 관찰이 그렇게 많이 중요해요. 그 지능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동 관찰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다음에 검사하는 태도에서도 그래서 검사하는 태도에서도 제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충동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등 충동성을 보이며 그러면 이 친구는 비지트나 이런 데에서도 막 몰아서 합쳐서 그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행동 관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도 심리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일반적일 때도 그런 것들을 또 아실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심리 검사를 하는데 실시 지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리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심리 검사에 대한 내용도 많이 중요한데 이 앞부분이 임상심리사분들은 이 뒷부분이 더 많이 중요하겠지만, 그다음 시험 볼 때는 이 뒷부분이 더 많이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워크숍 받는다거나 할 때도 여기서도 많이 좀 주의 기울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실시 다경. 계속 하니까 입이 좀 많은데 누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시 다경.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주세요. 실시자의 자격, 네. 훈련과 경험이 필요, 정식 대학원 수준 또는 전문가 수준의 훈련, 실시는 하더라도 꼭 결과는 꼭 전문가가, 검사, 무단 복사 금지, 한국심리학회 1988년. 네, 감사합니다. 훈련과 경험 필요해서 수련 받으셔야 되고, 워크숍 참여하셔야 검사하실 수 있고, 그거는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실시는 하더라도 꼭 결과는 전문가가, 이거 뭔 얘기일까요? 이거 뭔 얘기일까요? 네. 네, 맞아요. 전문성이에요. 이거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아까 좀 뺐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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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지금은 수련생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임상심리사 2급도. 그러니 임상심리사 2급도 수련을,
전문가가 해석을 해야 되니 임상심리사 2급도 해석을 못하니 일반인들이 검사해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네, 저기 가서 지능검사 10만 원 받는 데는 그런 데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해석을 잘 받으려면 이거 심리 검사만 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임상에 대한 그 경험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슈퍼비전을 받으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저도 그걸 듣고서는 이제 보고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임상심리사 2급을 따면 그걸로 검사한 다음에 심리평가 보고서 쓸 때 슈퍼바이저한테 슈퍼비전 받아서 그분의 코치 하에 심리평가 보고서를 수정해서 그래서 수검자와 수검자 보호자에게 전해드리는 거고 검사 보고서 밑에는 저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임상심리사를 어디에 취직하려고 뭐 청소년 뭐 그런데 이제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임상심리사 2급은 2급의 보고서는 슈퍼바이저의 사인이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라고 아예 써져 있습니다.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1급 이상만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직도 심리평가 보고서는 슈퍼비전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나서 아이들 검사하고 나서 임상심리사 2급이 주는 거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오케이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가 해석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검사를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지능검사는 위험한 도구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긴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능검사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능검사를 뭐 악용한 사례를 제가 저는 기억에는 없기는 하지만 이거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 지능검사 그냥 호기심으로 하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위험한 검사고 그래서 검사 일반인들 저희들 이제 한 칸에 있으면 저기 상담대학원생들 검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했는데 아마 올해는 저랑 또 다른 선생님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능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쓰실 거니까 해드리긴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일반인들 하시다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부작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친구 공부 곧잘 했는데도 자기 지능 검사 제가 좋게 해줬는 네, 비밀인데 그랬는데도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상심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고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실시 대상 유아지능 검사는 3세에서 7세 3개월까지 위주세 검사 그렇게 하는 거고 엑스플로어 아동지능 검사는 6세부터 16세 11개월 외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웨이즈는 16세부터 64세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이 이거 위스크랑 웨이즈 외우는 거 아동이니까 칠드런 있어서 C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위스크랑 웨이즈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질문 6세 0개월부터 7세 3개월의 아동은 어떤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쌤이 얘기해 주세요. 뭐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얼마 정도 네, 이게 얼마 정도 검사. 그다음에 16세 0개월에서 16세 11개월. 이게 이제 입시 검사와 그 리스크 검사 사이에 껴져 있어서 6세도 위시해도 되고 그다음에 6세도 리스크 해도 되는데 뭐 할까? 그다음에 16세도 리스크 해도 되고 그다음에 웨이트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할까? 그러면 이렇게 웨이트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가 왔는데 얘가 학업 성적이 조금 저조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고 그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친구 뭐 검사하면 좋을까요? 쉬운 거 해줄까요? 어려운 거 해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호수인데 지금 심리검사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얘는 메이즈 해도 되겠구나. 얘는 리스크를 꼭 해야 되겠네. 그런데 많이 뛰어나지 않으면 웨이즈보다는 리스크가 낮기는 하겠지만 뭐 17세 정도라고 하면 16세 11개월? 네, 16세 10개월 정도는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친구들은 재수생이었으면 당연히 웨이즈를 했구나. 네네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능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HTT 할 때 반드시 검사 먼저 하고 공부하시라고 했던 것처럼 연습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자주 하는 거 좋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 장면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려면 저도 저희 아이가 먼저 되게 작은 아이가 먼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능 검사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했어요. 병원 장면이나 이런 데서 검사해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사전에 검사했던 것들을 기억한다거나 그러면 지능 검사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대략만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지능 검사는 다시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필요할 때 하시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 대안은 1, 2년 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검사를 대체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아까 주요 소검사와 중소검사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할 때 조용한 환경, 주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뭐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제 검사 하실 분들 몇 명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뭐 이런 반응은 괜찮은데 맞았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맞았어요, 잘했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틀렸어요, 맞았어요라고 하는 거에는 끝나고 알려줄게 정도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능 검사는 IQ가 좋은 친구들도 지능검사하러 오면은 다 긴장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검사하러 오면 특히나 더 라포 형성이 중요해서 상담할 때와 같은 라포는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편안하게 검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힘들어한다거나 그러면 간단한 대화를 한다거나 해서 긴장을 풀어주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검사 실시하는 거를 아직도 설명할 게 또 있네요. 자, 50분에 다시 누르는 거죠, 선생님.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네. 가요? 그러면, 요거,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잠깐 드리기로 해서, 그거 전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만. 그래서 여기 검사하는 실시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되고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검사지를 다 나눠드릴 건데 여기에 요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순서는 안 외워도 되고 그런데 순서대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작하는 그 다음에 역순도 있고 정지도 있고요. 시작하는 건 나이별로 시작하는 데가 다르고요. 두 문장을 연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 두 문장을 연속해서 틀리면 앞으로 가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 연거가 틀리면 거기서 중지하고 그 검사는 그 소검사는 거기서 멈추고 다른 검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2시간 꼬박꼬박 채웠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빨리 끝나긴 하겠어요. 빨리빨리 끝나니까. 네, 그래서 중지 규칙, 그다음에 시간 측정하는 검사도 있어요. 토막스, 기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확하게 시간 측정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에는 가르치는 문장이 꼭 있어요. 앞에 다 연습시켜놓고 해요. 지능검사 하는데 어려워 갑자기 질문해놓고 얘 긴장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뭐야? 라고 하면서 연습시켜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서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해도 돼요. 저는 일찍 끝내려고 일찍 끝나는 게 더 좋은 거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쉬운데요. 저도 재미난 수업 좋아하고 식단 상담 못했다고 하니까 비글리오
이제 수련 받으면서 하고 집단 상담이 제 전문가 검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 혼자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기운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능 검사가 뭔지에 대해서 느낌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지능 검사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검사해 또는 검사 보고서 갖고 왔는데 내가 지능 검사 심리특별가 평가 안 듣고만 이거 안 배우셨으면 그러니 그러고 마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듣고 나면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보고서를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인가 11월 며칠에는 로샤 검사까지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그것도 선배님이 오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랬고 이제 이거랑 그거를 알면 검사의 3분의 1은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특강으로 어떤 소장님이 오셔서 하루 특강 하셨죠. 굉장히 세세한 것들, 작은 것들 막 알려주셨는데 너무 좋고 그거에다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스크랑 로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검사 해야 되냐고 물으셨는데 혹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검사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관심 있어서 또는 과제로 성대원생이니까 안 하셔도 돼요. 검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능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은 여러분을 알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지필 검사로 검사했잖아요. 그게 아마 비뇌 계통의 검사가 아닐까? 언어성 검사인 거고 그래서 걔도 뭐 이것만큼 세세하진 않지만 그 대충은 어느 정도는 지능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는 거는 맞고 그런데 얘처럼 세세하진 않아서 이제 요즘은 이거를 주되게 지능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로 아까 지능 검사 2개씩 해서 내라고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네. 심리 검사, 말 실수, 심리 검사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MMPI 빼고 나머지 HTTP, SCP 뭐 이런 거 하시고 TCI도 하시고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TCI 안 쳐줘요. 그런데 요즘 TCI가 뜨면서 TCI는 기본으로 다 하는데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그거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요. 왜요? 그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기질이냐 뭐 성격이냐 이걸 많이 관심 가지니까 요새 뜬 거고 그래서 뭐 TCI 그다음에 또 뭐죠? 뭐 기타 외에 그 외에 다른 검사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로샤 검사 하러 또 오셔요. 로시아 검사. 로시아 검사도 비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로시아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구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이거는 상담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검자가 앞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펴드려서 보는 거고 다리가 좀 넓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펼쳐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줘야 되겠죠? 맨 처음에 토막 검사부터 하는데 9개의 토막이 있고요. 이 토막이 다 빨간 면, 2개 다 빨간 면, 그 다음에 다 하얀 면, 그 다음에 반반인 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9개 가지고 토막 맞추기를 하는 거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서 안 보인다고 해서 얘를 좀 닫고요. 이 검사 도구 얼마일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많이 비싸요. 완전 많이 비싸고 얼마예요? 그쵸. 잊어버렸어요. 이거 아까 검색하려다가 말았는데
검색해 보세요. 검색 빠르신 분이 이거 나눠서 한번 보시고요. 한장씩 가자 아니면 인원수 때문에 두 분이 하나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하나씩 해서 그쪽도 주세요. 두 분이 하나씩 해서 안 봤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뭐야? 그런 거다라고 보세요. 아,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직접 아동이 쓰는 검사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는 이거 제가 다시 들고 갈게요. 이 종이는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사자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검사자가 쓰는 거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볼게요. 네, 순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순서는 안 외우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검사를 시작을 하면 검사에 대한 소개, 질시하기, 문항마다 기록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고, 채점도 저희가 하는 건데, 요 멘트들이 다 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전부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소개하라는 말, 이렇게 말하라는 거, 멘트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읽어주세요.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점도 여기에 써져 있어서, 그래서 채점하는 거 말로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수강자가 얘기하면 빨리 들으면서 채점을 하는데, 거기다가 다 써야 돼. 빈칸에 이해 같은 문제, 상식 같은 문제 거기다 다 써야 되거든요. 연필로 다 쓰는데 다 쓰고 점수 매기고 하는 게 근데 너무 벅차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녹음들을 많이 하셔요.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서 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은 이거 하나당 10,000원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많냐면 이게 왜 하나당 10,000원이냐면 검사 도구 사셨잖아요. 그다음에 검사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한국 심리학계 아니 심리 검사 뭐였죠? 그 회사에다가 입력을 하면 점수가 따라락 나오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했더니 10,000원이라고. 아, 네. 그러는데 이 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입력하면 결과지 나오는 값이 10,000원인데 그것을 이 문제집 팔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요즘은 코인으로 하는데 코인이나 뭐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종이를 사서 그거 하나당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국사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00원 삐치려고는 아니고요. 공부하려고. 제가 저렇게 너무 성취해가지고 여기다 쓰면서 연습하는 거 하려고 미리 복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와 5년 이상, 7년 이상 묵혔던 것을 오늘 꺼내갖고 보게 될지 몰랐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쓰게 될지 몰랐어요. 너무 좋네요. 성견 지명이 제가 했나요? MBTI에서 S인데 그런데 N에게 조금 있어서 그렇게 했나 봐요. 어쨌든 검사에 대한 소개서부터는 거기 써져 있는 게 다 여기에 있는 문제대로 그대로 읽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빨리 설명할게요.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지금 다 외우실 거 아니고 안 외워지실 거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토막짜기 제가 보여드린 그거고 제한 시간 내에 흰색과 빨간색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하나 보여드려요. 만드는 거였죠. 약간 진짜 편한 거. 맨 앞인데? 그래요? 맨 앞인데 왜 못해? 아, 얘 자극책자인가 보다. 자극책자 2일에 이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 모양대로 아까 한번 보셨죠? 그 모양이 뭔지. 네네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저걸 뜯는 바람에
네.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앞에는 간단한 거고 점점 뒤로 가면서 어떨까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하는 걸 쭉 한다면 나중에 해석할 때 해석 뒷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해석도 옆에다 그냥 달아놨어요. 그래서 토막자기는 추상적 시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고 시지가 토막 능력, 그다음에 시각적 관찰과 대응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서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고 타고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얘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우울감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만지면서 적극적으로 만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 아이가 지능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성 문제는 뭐와 뭐는 어떤 점이 비슷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어 있어요. 여기 작은 책단에 보면 그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 모양이 다 나와 있겠군요. 두 번째 페이지 제가 드린 답안지에 모양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을 보시면 토막자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공통성을 보면 거기에 뭐 문항만 나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와 뭐는 어떤 점이 비슷해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7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그러면 숫자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얘는 언어적 추론과 추상적 사고, 개념 형성, 언어적 표현, 그다음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공통성이에요. 자, 네,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고요. 숫자는 여러분들 종이에 숫자가 또 써여져 있을 텐데 거기에 숫자가 가로 따라 하기가 있고요. 거꾸로 따라 하기도 있고요. 그래요. 제 답안지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려가지고 제가 뭐가 없네요. 네. 그래서 숫자 가로 따라 하기는 청각적 주의력과 기계적 암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숫자를 두 개 붙어 있나요? 세 개 붙어 있나요? 처음엔 짧은 숫자를 불러주다가 그 다음에 긴 숫자까지 가서 8개, 9개까지 어쨌든 긴 숫자까지 얘가 잘 따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거꾸로 따라 하기는 작업 기억, 정보 변환, 정신적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가로 따라 하기가 쉬울까요? 거꾸로 따라 하기가 쉬울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따라 하기는 작업 기억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는지까지 보는 게 거꾸로 따라 하기. 제가 이게 약하더라고요. 네. 작업 기억 같은 게 워킹 메모리인데 이런 것들 훈련시키면 알고 있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책은 여기에서 요 자녀가 있으시니까 책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는 검사할 때 매뉴얼, 기록용지, 초착자만 있으면 되고 초착자에 있는 그림들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 검사자가 읽어주는 단어를 이 아이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단어를 들려줄 거예요. 거기에 멘트가 그대로 써 있어요. 이제 단어를 들려줄 거예요. 말해줄 거예요. 잘 듣고 간단한 단어들이 각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단어를 불러주면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아이가 긴장해서 잘 못 말하기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하면서 반응은 끌어내도 되는데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하면서 도와주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해요 얘가? 나 또 틀렸나 봐. 나 또 틀렸나 봐. 눈 찌푸러지니까 한두 번 해주고 네.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검사자의 판단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한 걸 듣고 채점을 1점을 줄 건지 2점을 줄 건지 채점을 하는 걸 검사자의 판단합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ISTJ야, ESTJ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SJ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면 점수를 안 줘. 네. 그리고 유연한 사람은 약간 이런 데뭐 점수를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경력이 쌓이고 막 이러면 조금 좀 유연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안에 대한 예시 또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그걸 보면서 해당 요소를 보고 2점일까 1점일까를 하는데 잘 해주세요. 네, 검사대에 따라서 아주 단어가 똑같지 않으면 막 네,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대답을 할 때 수검자가 대답을 할 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면 제가 막 쾌감이
있더라고요. 예민한 친구들은 제 반응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중립적인 표정을 짓지만 아이들이 알아채기도 하고요. 어휘 검사는 주요 언어의 주요 소검사고 획득된 지식, 그쵸? 어휘니까 언어적 개념, 결정적 지능이 뭐죠? 학습을 통해서 알았던 거, 유전 말고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 자극이 좋았던 아이들은 어휘가 좋고, 어휘가, 아까 그 동작성 지능, 토막작이나 뭐 순서화나 이런 걸 잘했는데, 어휘가 약해.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 환경이 안 좋았구나. 엄마가 있었긴 있었는데, 혹시 아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그때요, 제가 맞벌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그게 어휘고요. 청각적 지각, 그다음에 언어적 표현 능력까지 알 수 있는 게 어휘였습니다. 그리고 산수, 간단한 산수 문제를 내요. 간단한 산수 문제를 내서 암산으로 가능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거를 2번 정도 반복해 줄 수 있고, 그거를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0초 안에 틀린 반응을 수정하면 그것도 맞게 해줘요. 그래서 약간 좀 유연성 있게 그런 정도는 상담자가 좀 유연하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수는 수학적 지식, 작업 기억, 연산 능력, 주의 집중, 그다음에 수와 관련된 추론 능력까지도 볼 수 있는 거. 뒷부분에 가면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룡 찾기, 같은 모양 찾기인데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검사지에서 같은 모양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인 거예요. 제한 시간 내에 몇 개 찾는지. 그래서 얘는 처리 속도, 얼마나 빨리 잘 찾는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늦게 하는 친구나 어른들은 우울감이 좀 있다, 또는 동기가 부족하다,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0초 동안에 몇 개 맞추는지 그거를 하는 거고, 시각적 변별, 인지적 유연성, 그다음에 계획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검사예요. 동영상기는. 자, 그다음에 퍼즐이 있고요. 퍼즐은 이렇게 완성된 퍼즐, 위에 있는 완성된 퍼즐을 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위에 있는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겹치면 안 되고 돌리는 건 가능하다고 하면 몇 개를 고를 거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채점 답안지도 그 종이에 답에는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서 검사자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추상화, 그다음에 시공간 구성 능력, 범주적 추론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식 문제는 일반적 지식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겠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 지식, 인출 능력, 그다음에 결정적 지능, 장기 기억 배웠는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 그래서 저번에 아까 말했던 그 ADHD가 조금 있었던 친구가 제가 검사했는데 얘가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행동은 주의력이 과잉 행동은 아니고 주의력이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 수행을 굉장히 잘해서 얘가 ADHD가 맞나?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가 상식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주의력이 조금 의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러 보냈는데, 병원까지 안 가다고 해도 일반 상담센터에서 CAT를 검사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검사할 수 있는 데로 가면 ADHD 변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상담사들 그렇게 안내해줘야 되겠죠. 얘가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상담센터가 아니라 CAT 검사가 있는 상담센터나 병원으로 가라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 투약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센터에서 안 돼요. 병원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병원으로 가시면 제일 좋죠. 그 친구는 병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검사만 필요해서 왔던 거였었고요. 서울대병원인데 뭐 대기하려면 어쩌고저쩌고 어쨌든간 이제 변별은 다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호 쓰기는 간단한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위에 아래 보고서는 체크를 하는 거고 얘도 내기 10조고요. 처리 속도인 거고 시각 운동 처리 속도 단기기요. 보자마자 하는 거니까 단기기요. 그다음에 시각적 주사 능력, 그다음에 주의력, 동기, 글쓰기 아까 제가 말했던 동기.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적 유연성.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1번만 보고 막 체크하려고 그러고 2번만 보고 막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위에서 차근차근 위에 아래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10개를 하면 지능 검사가 끝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소검사가 밑에서부터 11번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순서화가 있고요. 얘는 계열화와 주의력, 청각적 작업 기억, 그 다음에 무게 비교가 있고요. 무게 이렇게 위에 아래 저울 보고 여기 무게가 어떻게 될까? 반복, 분리 패턴, 분류, 유추, 숫자 추론 이런 거 많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전등을 꺼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게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원칙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초 질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일반적인 원칙을 아는지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언어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실제적 지식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문항이고 그다음에 지우기, 처리 속도의 곤충 검사예요. 네, 지우면서 뭔가를 하겠죠. 각성, 얼마나 얘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지, 네, 집중력, 시각적 연결, 동기를 알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빠진 곳 찾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빠진 곳 찾기, 네, 빠진 곳 찾기가 있고, 시각적 예민성,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교수님께 전달한 거에는 이게 없었나 보군요. 제가 제 PPT 갖고 와서 넣는 줄 알았는데 시각 별거 아니니까 그 빠진 것 찾기는 좀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발자국 그림이 한 명만 있고 하나는 없다든지 뭐 이런 게 빠진 것 찾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주의력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있어야 되겠죠. 시각적 예민성, 집중력,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을 아는 것에 대한 것도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공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어떤 것도 없죠. 그냥 설명인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시간 맞추느라 막 실시간 막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할 거는 요거 네 가지. 아시면 좋죠. 네. 아까 네 개로 분류되어 있었잖아요. 언지작적. 그래서 언어 이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각 추론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작업 기억은 이거야. 그다음에 처리 속도는 이거야라고 얘기해 주고 그런데 너는 뭐가 높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되기 위해서 전체 지능 먼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해, 즉각 추론이 어디가 높은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언어 치에 중에서 공통성이 높은지 어디가 높은지 뭐가 높은지를 얘기해 주고 지각 추론에서도 뭐가 높은지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들이 잘 대충의 큰 흐름은 알고 계시고 언어는 뭔지 지각 추론은 뭔지 그 다음에 아까 그 표마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해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거 통역선 아마 하시게 될 건데 워크숍 받으면 거기서 자료 나오겠지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건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추려놨는데 얘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공부해서 하시면 돼요. 요거를 PPT에다가 넣을 생각을 못해서 나눠서 복사해서 가지시든지 뭐 사진 찍든지 해서 요거 보시면 그냥 달달달달 암기해서 그래서 자꾸 암기하다 보면 저희 나이는 암기가 안 되지만 느낌은 알 수 있죠. 이쪽 부위나 저쪽 부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배가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한 기회여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충 다 갖고 왔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워크숍 받았던 자료를 갖고 왔고, 저 PPT는 여기에 기준해서 제가 만들어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고, 이 책은 이제 나중에 임상심리사나 검사하시려면 이 책 하셔서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언어의 아까 언지 서에 대한 거고 전체 지능 나 지능 얼마야 하는 건 이걸 보고 아는 거고 그런데 언어이해는 이렇고 지각 출혈은 이렇고 작업 기억은 이렇고 처리 속도는 이래. 그래서 얘는 얘는 작업 기억 부분이 좀 우수하구나. 속도가 조금 늦네. 언어적 이해는 얘가 좀 잘하고 있구나. 언어 개념 좋고 표현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소검사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결과지 보고서에도 저렇게 써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능 수준은 100을 평균으로 해서 평균상, 평균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경계선 이렇게 그 다음에 최우수, 그 다음에 집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 보고서 쓸 때는 오른쪽을 보고서 써서 최우수 수준이고요, 우수 수준이고요, 그다음 평균하고요, 경계선이고요, 매우 낮고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환산 점수 얘는 10을 평균으로 해서 이제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요 거를 쓰기도 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가 15여서 115, 85에서 115 사이가 평균인 거고 이 표준 편차가 넘으면 130 이상이면 우수, 70 이하면 정신대, 네, 경계선 정신대, 55 이하면 정신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130이면 저희가 말하는 영재, 145면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고 요즘은 5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25, 25, 17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평균 경계선 지적장애 그다음에 우수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되는 거 보는 거는 제가 지금 설명한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셔요. 행렬 치유와 무게비를 사실은 유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구나. 어린은 언어 지식을 알 수 있는 거네. 단기 기억은 순서하고 숫자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쓰리나이 뭐 이런 거에서 슈퍼비전 받으러 가면 소장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것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고 저도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상식은 정보의 양을 보는 거고 이해는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건 실제적 능력 그다음에 숫자 따라하기에서 바로 따라하기를 잘하면 청각적 단순주의력 백워드를 잘하면 작업 기억이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네요. 산수를 잘하면 학교 장면에서 잘하겠구나. 거꾸로 따라 배우길 잘하면 이 실제 생활에서도 우수하게 발휘할 수 있겠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꼭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는 게 좋아요. 네, 쉬운 거 질문해 주세요. 이 검사 자체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검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인으로 어떤 문제를 호소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검사를 시행을 하는지 네, 성인은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서 아동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아동이 많이 하는 거 같고 성인은 저희 상대원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우울이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하는데 성인은 잘 검사를 하러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 장면에서 검사를 한다고 들었죠. 병원 장면에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병전지능이라고 하는 걸 써놨었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지능이 얼마야? 근데 예전 지능이 얼마인지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고 보험료 산출한다거나 이래야 될 때 필요한 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거 그래서 병전지능 아까 모먼지는 제가 못 외우니까 외웠어야 되는데 모델 그거 보시면
그걸 보시면 이것은 머리를 다쳐도 변화가 없는 지수가 병전 기능을 알 수 있는 지수인 거거든요. 안정성이 높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저는 10번 이상 외웠는데 안 나와요. 네, 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연산 비용 없나요? 공급적 균일 건가요? 아니요. 병원에 가면 60만 원도 하고 60만 원, 50만 원? 뭐 그런 거 같고요. 일반 상담 센터에서는 25만 원, 20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임상심리사 이거 바로 딴 사람이 또는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건 10만 원도 하는데 그런 거 가지 마시고요. 12만 원. 이렇게 저희 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 포함도 하니까 좀 지원해 주고 해서 10만 원서부터 하기는 하는데 12, 15, 20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비싼 데는 뭐더 줘야 되면서 아까 60을 가는 건 풀배터리였어요. 순간. 네, 순간. 네, 35만 원. 풀배터리가 30만 원, 35만 원, 60만 원. 45만 원이고 기능 검사는 20만 원 안팎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없죠. 네. 그래서 얘는 5고요. 5는 이것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전체 척도가 있고 선생님 저 5 잘 몰라요. 선생님 아까 이거 들으셨다고 해서 전체 척도가 있고 기본 척도가 있어서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컬러로 되어 있는 거는 요 위에가 붉은 줄 글씨로 되어 있고 네, 요 밑에는 얘가 보충 검사드릴 거고요. 얘가 기본 척도 10가지인 거예요. 저거를 보통 검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5를 만들면서 추가 지표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제가 설명 자세히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판에서 5판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걸 보시면 제가 4판을 자신 있게 5판이 나와서 4판을 자신 있게 나온 게 4판을 충분히 이해하면 5판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지능 검사의 전체 흐름을 아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서 4를 설명을 했고 언어 이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근데 지각 추론을 2가지로 나눴죠. 네, 2가지로 나눠서 시공간 지표와 유동 추론 지표 이렇게 돼서 네, 5가 구성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더라. 네, 제가 사판을 청소년 아동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막 정말 필요할 때 하시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사판을 아동들을 해보니까 검사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지 규칙이 3번 틀려야 거기서 검사 마치고 그 다음으로 가는데 2개 틀렸다가 하나 맞히면 다시 그냥 더 하고 그 다음에 3개 틀릴 때까지 가다 보면 얘가 틀리는 경우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제가 생각했는데 5판으로 바뀌면서 중지 규칙이 2인가 뭐 이걸로 바뀌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5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능검사 주위에서 달아지는 얘기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5판에서 많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요. 질문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눈빛이, 네. 있어서, 네. 네, 심리평가 보고서, 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써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폼이고, 저도 이걸 쓰고요. 네. 풀밭대리 검사 보고서인 거고, 실시한 검사, vendor, 게스탈트, BGT, 리스크, 쭉쭉쭉쭉. 빗속의 사람도 했어요. RIT, TCI. 요즘은 TCI 다 해요. 그런데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너희가 해석해. 이러고 넘어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도 알려주는 정보는 있기는 하니까 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 친구는 제가 로샤를 사용했구나. 빗속의 사람이 아니라 얘가 로샤였구나. 네. 그다음에 MMPI. 협조가 잘 되면 서울 같은 데서는 아동 검사하면서 엄마 검사도 당연히 해요. 이쪽은 엄마를 검사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마까지 검사하고요. 그래서 의뢰 사유, 배경 정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검사하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얘가 집에서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대요. 까지 넣어야 넣어야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거 자세하게 보시는 만큼 사진 찍어서 혼자만 보시고 맞아. 사진 찍는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평가 태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문 맞춤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써야 되고 네. 엄마가 바쁜 일로 갔고요. 천천히 일어나서 표정이 밝지 않고 행동이 빠르지 않고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지능 검사가 이만큼, 그 다음에 아까 그 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묶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로샤와 MMPI, HTTP, SCT를 통합적으로 해석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자, 그렇게 해서 MMPI는 표로도 넣지만 완전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도 잘 봐서 해주시고요. 기술 성격 TCI 요즘 다 아니까 요거 거기 있는 대로 얘는 그냥 써놔도 돼요. 그래서 TCI 결과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서 치료적 재원 결과 써주고 맨 밑에 얘가 임상심리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 결과 써주고 근데 RO는 룰아웃 가능성이 있다. 판별이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 혼자만 하고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이 그리면 전문가 사인까지 들어가야지 되고, 저는 이 보고서 전문가한테 슈퍼비전 받았는데, 마지막 수정까지는 못 받아가지고, 선생님 사인은 뺐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한 도표이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보여드리고요. 네, 지표별로 이렇게 나눠서 썼어요. 언어이해 두 번째 달락 언어이해 지표, 그다음에 지갑 추구 지표, 작업기업 지표, 처리 속도 지표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여기서 전체 지능은 얼마고 우수고 몇 퍼센트 해당하고 15% 실력 부분에서 얼마와 얼마 사이고 컨디션이 좋으면 128이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115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사이인 거고 지표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전체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까지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 전체 언지작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이게 편차가 커요. 그러면 이것은 이 지능 검사는 이 아이의 지능을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 유의미하게 볼 수 없다라고 저희가 써줘야 돼요. 여기다. 그래도 그 밑에 걸 쓰거든요. 근데 그 지표 간 차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23점 이상 차이가 나면 이 검사는 유의미하지 않다. 다음에 다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를 평가되고 있는가, 뭐 양호하다 이렇게 됐고 지표별 수용 능력 이런 거 하나하나 요 안에 언어 이해 지표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언공, 어상, 공통성, 어휘, 상식에 대한 내용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로다가 예쁘게 써서 이렇게 넣어요. 한 번에 다 안 외워서 언공을 이렇게 해야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신가요? 네, 도움 되시겠죠? 인상심리사도 또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계속 하시는 동안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상담사분들 계시면 좋겠어요. 자랑을 할게요. 성남대학원 50세 넘어서 들어와서 56세 때, 나이 안 줄었을 때 56세 때 금연지원센터에 입사를 했는데 한 대 받고 입사를 했어요. 상담사는 50이 넘어도 한 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금연 상담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인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상담사들은 깜보겠죠. 저희가 가서 한마디 하면 그래서 거기 한 대 받으면서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다 능력 있는 상담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